네, 안녕하십니까. 추영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벡터에서 나오는 그 벡터 함수하고 그 공간 곡선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이제는 그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그 벡터를 가지고 이제 극한을 이제 유도시킬 거고, 극한을 유도시킨 다음에 그거에 관한 미분과 적분까지 유도시켜서 우리가 그 벡터의 미분 적분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번에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을 먼저 공부할 거냐면 그 벡터를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인 벡터 함수에 대한 거 먼저 공부할 건데, 먼저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요. 두 개를 반반 쪼개서 그 다음에 뭐 1, 다음에 2에서 두 가지 강의를 해서 미분 적분까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건데요. 그 벡터 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벡터 함수. 그래서 벡터 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그 모든 벡터의 값을 함수로 표현하는 방식을 벡터 함수로 얘기할 텐데, 맨 처음 봐볼게요. 정의역의 실수인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치역 자체가 무엇이냐면 벡터로 표시된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걔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 이렇게 치역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되어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있는 공역이 바로 뭐로 되냐면 벡터, 일명 그 벡터의 모임들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벡터의 모임을 VN으로 잡았죠. 그래서 VN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VN이라고 하는 그 벡터의 모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임으로 되어 있는 집합으로 구워져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일로 보내게 되는 그 함수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 함수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이 치역인 벡터의 집합의 함수를 벡터값 함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벡터 함수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벡터 함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걔네들의 함수값이 특히 3차원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 3차원인 벡터 함수 R의 경우는요, 이런 식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의 F가 아니고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R의 T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인데, R의 T로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3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단위 벡터인 I하고 J하고 K라는 것에 관한 이 하나의 순서상 성분들을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X를 표현하는 FT와 Y를 표현하는 GT랑 Z를 표현하는 HT를 나타내야 되고, 근데 걔처럼 FT의 I, 그 다음에 GT의 J, 그 다음에 HT의 K라고 해서 이런 식의 기본 단위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FT, GT, HT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실수값을 함수로 통해가는 함수값이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에 있는 R의 성분함수라고 표시도 한답니다. 그 얘네들 성분함수에도 밑줄 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일명 무엇이냐면, 일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의 실수 T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벡터로 표시하는 함수를 벡터 함수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좀 유도해 볼 거냐면, 이제는 그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하고 연속성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겁니다. 볼게요. 지우고 볼게요. 보시면 이처럼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함수가 R의 T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R의 T라는 게 이처럼 FT, GT, HT라는 그 성분 함수로 되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얘네들의 극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의 리미트 t가 a, 한마디로 여기는 그 실수값을 a로 가까이 보낼 때 그 벡터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에 있는 성분 함수도 있죠. ft, gt, ht를 각각에다가 뭘 붙인 거 똑같냐면 리미트를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걸로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우리가 그 일반적인 함수에서 극한을 정의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 성분 함수들 세 개 자체가 일반적인 실수에 관한 함수값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뭘 정의하냐면 리미트 값을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극한을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벡터 함수 R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연속이냐면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값, 일명 극한값이에요. 극한값하고 A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 바로 무슨 값이냐면 벡터값 함수라고 하는 함수값이 함수값. 함수값이 당연히 어떻게?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죠? 연속이 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미 미적 원에서 한번 했었죠. 그때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얘네들 그 연속이 되기 위한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그 미적 원에서 했을 때 연속성 증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a가 됐다잖아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임의의 델타가 임의의 입실론이 존재하고 거기에 관해서 임의의 양수 델타 값이 존재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절대값 x 빼기 a의 값이 뭐보다 작을 때 델타보다 작을 때 우리는 그 원래 있던 함수 값하고
그럼 거기에 있는 무슨 값, 어디를 함수하고 거기에 있는 그거에 대한 치역인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으면 걔네들의 연속성이 증명했다는 게 우리가 실수안에서의 연속성의 정의였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것도 정말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할 겁니다. 그럼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냐면 얘네들 그 연속성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증명해 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쟤네들의 벡터 함수를 위에처럼 성분 함수로 표시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을 겁니다. 어떻게 잡을 거냐면 렛이라고 잡아서 우리가 아래 t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ft, gt, 어떻게 잡냐면 ht라고 잡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기에는 아래 a라고 하는 그 성분 있잖아. 아래 a. 아래 a라고 하는 그 성분을 뭘로 잡을 거냐면 fa, fb, fc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걔네들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극한값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입실론이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얘네 세 개에 관한 극한의 연속성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델타 값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세 개가 존재할 겁니다. 델타 1, 델타 2, 델타 3의 값이 델타 3의 값이라고 하는 양수가 세 개가 존재해서 걔네들 우리가 이제 각각을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각 성분에 관해서 우리가 연속인 걸 밝혀야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을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0보다 x-a에서 그 값이 첫 번째 델타 1보다 작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얘네들 f에서 fa를 빼면 f에서 fx에서 빼기 f의 a를 뺐을 때 그 값을 그냥 입실론 아니고 3분의 입실론이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똑같은 원칙으로 fb하고 fc를 쓸 건데 0보다 크고 x-a의 값이 뭐보다 작냐면 델타 2보다 작고요. 그때는 얘네들 fx 빼기 f의 b의 값도 어떻게 하냐면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도 0보다 크고 x-a 값이 델타 3보다 작다고 쳤을 때 fx 빼기 f의 c의 값이 얘도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실수의 그 연속성에 대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각각을.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 하나들끼리는 다 뭐가 되냐면 걔네들 실수의 연속성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벡터에 관한 연속성을 증명해 볼 건데 우리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우리가 임의의 델타 한 값을 잡을 건데 레시아 잡아서 걔는 임의의 델타 값을 민이라고 잡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는 델타 1하고 이 델타 2하고 그 델타 3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제 델타로 잡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 연속되는 걸 밝히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차근차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쓰냐면 어떠한 0보다 t의 마이너스 a 값, t가 아니고 x죠. x-a 값이 x-a 값이 얘네들에 있는 델타보다 작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밝혀야 되냐면 걔네들의 두 함수값의 차이들 어떤 거냐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으면 되죠? 입실론보다 작은지를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 t에서 빼기 아래 a 값을 뺐더니 걔네들이 입실론보다 작은지만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